여러분, 가끔 시장을 보면요. 도저히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우리가 알던 모든 경험과 법칙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순간 말이죠. 오늘 바로 그런 미스테리한 현상, 한국 증시에서 일어난 이른바 불가능한 랠리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숫자 한번 보시죠. 5808.53. 이게 무슨 시자냐면요. 바로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으로 5800선 고지를 정복하면서 찍은 기념비적인 숫자입니다. 시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축제였죠.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숫자 뒤에는 시장의 기본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아주 기묘한 현상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한쪽에서는 주가 지수가 하늘을 뚫을 기세로 오르는데 다른 한쪽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7,450억 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보통 이런 건 폭락 직전의 경고 신호 아니었나요? 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시장의 아주 오래된 공식이 깨져버린 이 현상,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이 상황이 대체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면 이건 그냥 주가가 좀 오른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법칙 자체가 흔들린 사건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오랫동안 시장에는 이런 공식이 있었죠. 강달러 시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막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차손을 입으니까 당연히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난다. 이게 교과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교과서가 그냥 갈기갈기 찢어나간 겁니다. 시장이 이 공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완전히 반대로 움직여버렸죠. 아니, 그럼 외국인들이 그렇게나 많이 던진 그 주식들, 그 물량을 대체 누가 다 받아낸 걸까요? 이제 돈의 흐름을 따라서 이번 랠리를 만든 진짜 영웅이 누군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와,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외국인이 7,450억 원을 파는 동안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이걸 다 받고도 남아서 무려 1조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시장에 쏟아 부은 겁니다. 시장을 그냥 방어한 게 아니라 위로 확 끌어올려버린 거죠. 이건 뭐 압도적인 힘의 차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네요. 네, 이번 랠리의 결정적인 동력, 그 심장에는 바로 국내 기관이 있었습니다. 마치 여기서 시장이 무너지는 건 절대 못 본다는 것처럼 외국인의 매도세를 그냥 완벽하게 제압해버렸어요. 자, 이제 누가 샀는지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들은 대체 무엇을 샀을까요? 그 1조 6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시장 전체에 골고루 뿌려진 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시장은 완전히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돈은 AI 열풍의 심장인 반도체, 그리고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주목받는 방산과 원전 섹터로만 그야말로 집중 포화를 맞았고요. 반면에 한때 시장을 이끌던 2차전지나 자동차 같은 업종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완벽한 양극화 장세였던 거죠. 특히 반도체에 대한 믿음은 정말 절대적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20만 원까지 갈 거라는 의미로 20만 전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그냥 황황된 꿈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목표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어요. 10만 원 넘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섹터들을 묶어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조, 방, 원. 바로 조선, 방위산업, 원자력 발전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K방산의 위상이 달라졌고요. 또 AI,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어치우기 시작하면서 그 대안으로 원전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스토리가 있는 곳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조각들을 전부 다 맞춰보면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바로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디커플링이라는 그림입니다. 디커플링, 우리말로는 탈동조화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미국 시장이 재채기하면 우리 시장은 독감에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말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하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표가 그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높은 환율이나 글로벌 악재가 터지면 시장이 무너지는 게 거의 필승 공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 산업의 근본적인 체력, 즉 펀더멘털과 국내 기관의 막강한 자금력이 그 모든 외부 리스크를 그냥 압도해버리는 새로운 현실이 펼쳐진 겁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게임의 룰이 바뀐 거죠. 그렇다면
이 디커플링 현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건 단순히 단기적인 주가 상승,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새로운 한국 시장을 떠받치는 강력한 기둥들입니다. 전 세계 AI 인프라에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된 K반도체, 신냉전 시대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된 K방산과 K원전, 그리고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든든히 받쳐주는 강력한 국내 자본. 이들이 한국 증시의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번 랠리는 그냥 일시적인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 한국의 핵심 산업들이 세계 경제에서 이제는 다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진화라는 점입니다. 이건 한국 경제의 위상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낡은 시장의 교과서는 이제 찢겨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이 새로운 시장의 다음 챕터는 과연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보고 계신가요?